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수익률 대결을 펼쳤을 5명의 감독님들 모시고 오늘도 수익률 대결 치열하게 한판 벌여볼 텐데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됐던 수익률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위를 누가 차지하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수익률 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과연 1위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무학 감독님이 28.38% 수익률 가져가면서 1위 자리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었는데 14%대 수익률을 보이면서 2위 자리를 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에 이변의 주인공 이주영 감독님 대단합니다. 5위에서 또 3위로까지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8% 수익률 보이면서 3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4위 성경희 감독이 5.98% 수익이 나면서 4위 자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5위에 문주홍 감독님 0.97% 손실권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프로주식리그 영예의 주인공 1위 이무학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활약을 했던 알체라 선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24% 넘는 수익률이 나면서 처음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와 ST큐브가 아쉽게도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지만 그 뒤에 들어온 선수들 키스트와 OSP 선수가 밀어주면서 1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1위의 주인공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주식 리그 이 첫 번째 수익률 대결이었는데 1위 자리를 차지를 하신 우리 이무학 감독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1위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로 설 뵙네요. 연휴를 네. 앞두고 1위를 하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뭐 주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 다른 전문가님들도 잘 짚어주셨지만, 일단은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월달 장세,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열심히 보시고 따라하시면 1, 2월달 연초 랠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어려웠었던 이 시장, 우리 서울경제TV 프로그램과 함께 더 힘차게 또 부정 이후에도 잘 집중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역시 1위의 그 여유가 느껴지는 소감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도 한 명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체라 선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률이 대단했죠. 이 수익을 좀 챙긴 게 아쉬울 정도로 더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체라 선수에 대해서 코멘트 남겨주신다면요.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나빠서 수익 실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너무 빨리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움이 항상 남죠, 그죠? 알체라가 한 50% 정도 이번 주중 상승률만 기록했는데 우리는 수익을 일단은 24% 정도 수익을 좀 끊어냈고요. 앞으로 더 갈 겁니다. 항상 알체라를 보면서 항상 기억하시라 그랬죠? PDR. 그죠? 프라이스 드림 레이티오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성장성 있는 주식들 수치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종목들 허무맹랑한 주식 말고요. 이런 주식들 항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T큐브가 조금 아까웠습니다. ST큐브가 떨어진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 매가만 딱 터치하고 다시 주가가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ST큐브 손절 매가만 터치를 안 했어도 이번 주 수익이 거의 한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잠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큐브 선수가 어쩜 이런가요? 정말 손절가만 터치를 하고 또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서 하지만 저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스윙률 대결이기 때문에 ST큐브 선수도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들어온 선수들도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키스트 선수와 OSP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6%대 수익이 났단 말이죠. 새로운 선수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수익률대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최선의 또는 최고의 컨디션의 종목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무리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의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급등주들 아시다시피 뭐 제가 이번 주 그렇게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로봇주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꼭 따라하지 않아도 밑에서 눌림목 종목들 또는 저평가 종목들을 하더라도 충분히 주간 단위 30% 이상 40% 가까이 수익 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드렸다는 것 자체에 저는 더 큰 의미를 두겠고요. 알테라, ST큐브, 글로벌 텍스프리, 키스트, OSP 이 종목들 5개 모두 오늘 금요일 기준에서 모두 5일선 위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잠깐 아침에 훅 치고 밀리고 변동성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최대한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면 이렇게 주간 단위 5일선 기준한다는 것은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그죠? 종가 마감이 다 5일선이라는 거에 저는 뭐 1위도 1위지만 여기에 더 안도감을 좀 느끼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톡방에서 미리 공개를 해드리고 수익 실현도 목표 주가 꼭 달성하지 않더라도 장중 상황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제시해서 수익을 챙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제시해드리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매매하지 않는 종목들은 절대 뭐 수익률을 위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급하지 않게 따라만 하셔도 다음 주도 뭐 다다음 주도 이 수익률이 계속되는 한 안정적인 수익도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다.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와 계시는 다른 감독님들을 자극하는 그런 멋있는 여유로운 소감까지 한마디를 곁들이면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1위를 하셨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텐데 다음 주 안에 자유 종목 편출입권을 저희가 한 매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를 드릴 예정이니까 근데 다음 주가 3거래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편출입권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자유 편출입권 사용이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더 좋은 후치기 아닌가 이 정도면. 네. 아무튼 뭐 선물 좋은 맞습니다. 전략들, 네네, 좋은 전략들 많이 세워드릴 거고 그리고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 주식에서만큼은 작년에 못했던 복 한 3배, 4배 이상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고 명절 연휴 충분히 쉬시고 수요일 날 다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학 감독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무학 감독님 1위를 하셨기 때문에 선물 증정과 더불어서 이 노란톡 열려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위 수익률 달성을 해주신 이무학 감독님과 전화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선물이 나갑니다. 1위를 하면요. 하지만 다음 주 1위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는 저희와 오늘 함께해 주실 감독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임상현 감독님과 성경희 감독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1위의 여유로운 소감을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두 분의 표정이 좀 어두운데 한 분 한 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2위를 너무 아쉽게 하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 진짜 열심히 달리셨는데 좀 아까워요. 로봇주들이 더 힘을 내줬으면 1위 자리도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지 않으세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중국에서 월드컵 경기에 또 광고를 냈습니다. 네. 중국 1위, 세계 2위 이 광고를 냈습니다. 네. 대박이 났어요. 오, 세계 1위가 누구냐? 세계 1위? 세계 1위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런 미스 광고가 있었는데 결국은 1등밖에 알아주지 않죠. 그렇죠. 1등만 생각하는. 약간 서운한 부분들이 있었고 현재 이제 항상 복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복귀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 주도주를 이제 편입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보티즈,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현재 서서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상승률을 따라잡기가 좀 힘들었고 또 막판에 마지막 승부수로 이제 제시를 했던 단알 같은 것도 증권용 토큰이 뜰 거다 했는데 조금 떴을 뿐 다른 종목이 좀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수요일 승부조로 했던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 중에 뭘 고를 것인가. 로보스타를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귀를 많이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는 것은 협동 로봇을 상용화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유로메카도 갔던 것은 협동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보티즈보다는 로보스타가 산업용이기 때문에 그걸 골랐어야지 사실은 정상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치밀한 분석이 조금 2%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2등을 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를 더 채우고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근데 저 좀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왜냐하면 이 복귀를 또 하면서 다음 주를 노린다. 사실 이렇게 차분하게 전략을 복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도는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2위를 했지만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야기 나눠봤고요. 성경희 감독님과 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감독님 사실 룰을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님?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포장해 주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룰을 이해는 했는데 내가 조금 전략이 부족했다? 아니 이게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복불복인 것 같아요? 두 종목 중에 이 종목 선택하면은 이 종목은 아주 슬로우로 가는 거고요. 맞아요. 다음 날 다른 종목 선택 안 한 종목은 상한가 갑니다. 아니 우리 임상현 감독님 방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고민을 했는데 로보티즈가 못 간 것에 대해서 가긴 갔지만 로보스타가 더 잘 갔으니까. 근데 비슷한 경우라고 지금 묶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뭐랑 고민하셨는데요? 원래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승부를 한번 걸어볼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4위를 했지만 그러면 몇 위까지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1위짜리 노려봐야겠죠. 아니 늘 목표는 높으신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였으니까요. 원래 보통 보면 운동선수도 1위를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근데 3등, 4등, 5등은 1위가 되기가 더 쉬워요. 아니 우리 감독님 말은 청산이 웃으세요. 뛰어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1위를 노리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감독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사실 이번 주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복귀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희 두 분의 감독님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 속의 선수들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오신 분들은 대체 무슨 일이 한 주간 있었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치열하게 수익률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어떤 규칙으로 진행이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 주식 리그 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의 감독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됐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제시해주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서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오늘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앞서 수익률 현황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주홍 감독님, 아쉽습니다. 오늘 이번 주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셨는데 볼까요? 하이비전 시스템과 LG전자 큰 형님들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이 첫날 좀 공략을 했던 상하프론테크 선수와 천보 선수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권에서 머물지 못하고 손실을 기록하면서 5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성경희 감독님 볼까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어주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PNC테크 선수를 제외하고는 저스템 선수,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누리플렉스, 그리고 V원텍까지 플러스권에서 머물렀으며 누적 수익률은 5.98%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주영 감독님이 굉장히 순위 변동이 많았는데요. 발목을 잡았던 해인 선수나 핑거스토리 선수에도 불구하고 코콤과 나무기술, 코콤 같은 경우는 10%대 수익률, 그리고 또 KT알파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수인데 7% 수익을 내주면서 누적 수익률 8%대로 3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2위입니다. 임상현 감독님 14% 누적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면서 2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로보티즈 선수와 유일 로보틱스 잘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다날 선수까지도 4%대 수익이 나면서 총 누적 수익률 14%로 2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식스맨 종목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선수들 감독님들이 골라주셨는데요. 문주홍 감독님, 상하프론테크 이 친구 믿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희 감독님은 누리플렉스 선수를 골라주셨고요. 이무학 감독님도 글로벌 텍스프리를 골라주셨습니다. 이주영 감독님은 KT알파 지금 현재 잘 뛰어주고 있는 선수죠. 7%대 수익이 나고 있는 선수 더 가져가고 싶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임상현 감독님의 로봇 사랑은 계속됩니다. 로보티즈 9%대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 끌고 가겠다. 식스맨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감독님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내 선수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스맨 종목도 이렇게 정해졌고 일단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복귀가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감독님들이. 예. 그럼 한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임상현 감독님. 예.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어떤 선수부터 좀 컨디션 체크를 해볼까요? 로보티즈 빼고 나머지는 나머지. 하고요. 네. 다날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수잖아요. 예. 다날은 왜 공략을 좀 하셨을까요? 예, 다날 같은 경우는 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떴을까? 이 부분들은 뉴스에도 접했겠지만은 증권형 토큰 관련된 이슈 때문에 떴다. 그러면은 이쪽 관련된 종목이 무엇일까 하다가 다날이 바로 팩코인을 좀 대한 재료가 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재 애플페이 부분들이 2월 달에 현재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가 구체적으로 접혀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 부분에다가 삼성과 삼성페이에 관련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날이 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정확히 좀 떴는데 네.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참 그 선택을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렇죠. 또, 식스맨 종목은 그렇죠. 하나니까요. 그래서 성경희 전문가님께서 K 옵션을 딱 짚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초반부터 정말 이제 긴장을 좀 하게 만든다. 그래서 생각이 돼서 갑자기 식스맨을 다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갑자기 또 났습니다만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타이밍이 주어지면은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날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해명을 좀 이렇게 하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 종목만 합니까? 아니죠. 예. 제가 또 여쭤보긴 할 텐데 이 다날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만 식스맨 종목을 하나만 더 고를 수 있었어도 다날 선수도 데려가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좀 탐나는 선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희 감독님도 제가 보기에는 다날이랑 성격이 좀 비슷한 종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국정보인증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같이 엮일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다른가요?
저기 그 NFT 관련 증권 토큰형 때문에요. 네네. 그 K옥션. 아, 이따가 이야기를 해주실. 예. 네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리뷰를 해보자면 얼마 들어온지 안 된 어제 이야기해주셨던 V1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예. 수익이 났거든요. 예. 네, 이 종목도 예를 들어 뭐 식스맨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예. 네, 좀 리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로봇 관련주 종목이에요. 네네. 이제 남들이 보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디스플레이션 그 설비 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시스콘 자회사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에요. 근데 아직 각광은 받지 않고 있죠. 모르죠.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 자체가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여기 보세요. 일단 거래량이 발산했어요. 맞아요. 최고 거래량이 터졌고 위에서 대롱대롱 지금 매달리는 패턴입니다. 갈듯 말듯 그냥 초만 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러다가 지금 보통 보면 여러분들 급등주를 보시면은 다 이런 패턴에서 발진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버리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요. 이 구간에서는 재매수도 가능하시고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아니 어제 나오셔가지고 V1텍 이야기 해주시면서 숨겨진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몰랐었거든요. 예. 그 저는 왜 업황이 안 좋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을까 했는데 숨겨진 로봇주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로봇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 선수? V1텍은 제가 이제 그 V1텍 부분들의 자회사 시스콘하고 도 인수를 했고요. 물류운반기계인 한성웰텍을 추가로 현재 인수를 해서 시스콘하고 이걸 합병하는 재료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로보티즈로만 꽂혀서 로보티즈가 LG의 파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그 언급을 좀 안 했습니다. 저도 선택과 집중을. 리서치를 다 한 상황에서 네.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께서 네. V1텍을 들고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두 분이 오늘 금요일 팀이 서로 종목이 좀 겹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로봇 관련주들을 보고 있었지만 V1텍도 후보엔 있었으나 일단은 좀 더 갈 것 같은 이 LG의 총애를 받는 로보티즈로 이번 주 좀 밀어봤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로보티즈 선수도 너무 잘 갔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진짜 잘 갔어요, 감독님. 두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식스맨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도 봐도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예,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로보티즈를 이야기를 좀 했고 첫 시간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첫날 뜨는 날 그때 이제 언급을 처음으로 좀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리서치를 다 한 상황인데 1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2등이 이제 로보티즈라고 이제 봤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협동 로봇에 대한 강자 부분들이 뉴로메카가 이것도 언급을 다른 프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50%가 올라갔습니다. 뉴로메카가 올라갔고 그런 것을 보고 있을 때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 중에 로보스타가 산업용 기계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됐을 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보티즈 부분들을 제가 좀 먼저 언급을 했는데 네. 아직 시세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올해 선수에서 잘 뛰는 선수를 현재 기간이 지났다 해서 드래프트 시장에 내보내는 건 내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좋다. 재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재계약. 네. 가자 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현재 로보티즈 부분들을 현재 계속해서 식스맨으로 넘겼고요. 네. 또 그 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로봇 관련주가 네, 있습니다. 뭐 V1텍이나 러셀이나 이런 그 숨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해서 안 했지만은 네. 우리 이제 성경희 전문가님의 종목군도 한번 잘 보시면은 오.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숨어 있는 부분 또 그 외에도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현재 메타버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것들이 로봇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증권용 토큰이 이제 뜨는 것도 다 이런 메타버스의 어떤 그 틀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로봇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 속에는 세 가지 어떤 이면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네. 현재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식스맨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이 선수한테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로보티즈를 식스맨 종목으로 골라주신 이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경희 감독님은 식스맨 종목으로 누리플렉스를 꼽아주셨어요. 예, 예. 이 누리플렉스 선수한테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이유가 뭐죠? 이제 가상 전력 발전소거든요. 네, 가상 처음 전력 듣는다고 막 발전소인데, 그랬잖아요. 예, 네. GM과 구글 이렇게 이제 3사가 가상 전력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자체도 바닥에서 지금 일어나는 패턴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도 잠깐 저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 누리플렉스입니다. 예. 1%대 수익이 나고 있어요. 나쁜 선수 아닙니다. 1%가 한 일주일 후에는 한 30%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걱정 안 아, 하셔도 될것 진짜요? 같습니다. 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 네. 이런 패턴 자체가 제가 이제 이런 패턴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런 패턴은 그냥 세력이 들어와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네. 바로 치고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 주거든요. 어떤 패턴이죠? 대롱대롱 패턴인가요? 예, 대롱대롱 패턴입니다. 네. 대롱대롱. 그냥 저는 대롱대롱 아니면 구입 자체를 안 해요. 네. 이미 세력들이 돈을 많이 넣었다. 그리고 개인들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 그리고 다음 2차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에 걸친다. 네. 그냥 공식대로 움직일 겁니다. 공식대로. 이런 종목 패턴 치고 제가 안 움직인 종목들이 없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신다면은 아마 장대 양봉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세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아마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가 그쵸.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누리플렉스, 뭐 PNC테크 이것도 PNC 같은 테크. 종목이거든요. 아. 같은 섹터로 들어가요. 네네. 이런 같은 섹터 이 신재생 에너지로 한번 몰아치기로 한번 가보신다 하면은 이 종목을 여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수익률은 분명히 극대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희 감독님은 만약에 식스맨 종목을 하나 더 고를 수 있었다면 PNC 테크 선수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시겠네요? 한 섹터에 하나죠. 한 섹터에 하나? 예. 냉정하네요. 예. 네. 섹터에 한 명만 데려갈 그렇죠. 수 있다면 그건 누리플렉스일 거다? 그렇죠. 와, 알겠습니다. PNC 테크 선수가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스템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리뷰를 해볼까요? 이 친구도 수익을 냈어요. 예. 이제 반도체 관련주예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도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야, 너는 왜 같은 패턴만 가지고 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취향이 레인보우 소나무예요.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주도 보면요. 급등했을 때 패턴 아래 하단에서는 다 이런 패턴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예,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보면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이쪽에 저항대 여기 부분 있잖아요. 네. 그 12월 달에 이 저항대 물량 소화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쓸어 담으면 다음 한파동 레벨업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걸로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도 끌고는 가고 싶은데 네. 그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누리플렉스를 플렉스가 정한 골랐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경희 감독님은 종목이나 이 선수를 보는 눈이 소나무세요. 취향이 소나무라서 차트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감독님만의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종목들 중에는 홈캐스트 선수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주에 본 기준으로는 지금 손실권이긴 한데 홈캐스트 어떻게 좀 리뷰를 해볼까요? 홈캐스트 부분들은 저희 지난번에 잠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홈캐스트 부분들은 황우석 박사 관련된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두바이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스카웃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부다비 바이오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바이의 바이오에 대한 총괄 전략을 짠 부분도 해당이 되고 이번에 바이오 투자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동발 호재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조만간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현재 두바이의 국왕의 사위가 만수르고요. 실세입니다. 실세. 그다음에 그 말로만 듣던 만수르. 예, 네. 그렇죠. 딸이
라피타 공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 딸의 동물, 그러니까 애완견을 복제하면서 그 인연이 돼서 매년엽도 있었는데 조만간 한국에 부부가 방문을 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이제 비계 상황인데 네. 아무튼 이쪽에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이면적인 스토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배우자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네. 외교적인 어떤 네, 그런 네. 것들이 뉴스에 나왔지만은 이면으로 건너가면은 이런 스토리가 있고 또 두바이 관련된 부분, 두바이는 바이오에 꽂혔고요. 네. 사우디는 게임에 꽂혔습니다. 사실. 게임에, K게임에.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답방 형식으로도 한번 올 거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에서 날아온 수혜주로서 또 홈캐스트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뉴스까지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이 지금 현재 데리고서 이번 주 수익률 게임을 펼쳤던 선수들에 대해서 컨디션을 쫙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만큼 그렇다면 다음 주를 저희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출전할 주전 선수들도 기대가 됩니다. 아까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스포를 살짝 하셔가지고 움찔했는데 자, 모르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너무 궁금하네요. 주전 선수 어떤 선수들이 다음 주에 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전문가님 ST큐브 준비를 해주셨고요. 성경희 전문가님은 K옥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전 선수 명단이 나왔습니다. 아니, 임상현 감독님, K옥션을 미리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데 K옥션 선수가 그만큼 좀 탐나는 선수였나 봐요. 일단 성경희 감독님께서 K옥션 선수를 집어 오셨는데 예. 이 친구로 가겠다 집어 오셨는데 왜 K옥션 선수를 찍으셨을까요?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감독위원장이요. 그쪽에서 이제 그 혁신 앞으로 증권형 토큰 이걸 혁신을 좀 풀겠다,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에 일정을 맞춰 놓는다 하면은 뭐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네. 그냥 바로 등록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일단 오늘 보면은 이제 바람의 방향이 좀 종목군의 섹터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로봇주는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섹터가 이제 NFT 이쪽 이제 뭐 오늘 보면 K옥션 또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자기 반등이 심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섹터가 다음 섹터는 NFT 관련주 종목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나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아까 임상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로봇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NFT 관련주 종목 중에 뭐가 제일 괜찮을까? 그동안에 좀 죽여놓은 종목들을 선택하고 좀 지업 내용도 괜찮고 앞으로도 성장형이 강할 이런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일단 K옥션을 제가 선택했거든요. 네. 그래서 K옥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일어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장대 양봉을 또 그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거래량은 최고로 지금 늘려놨고 그럼 이 종목은 뭐 추가적으로 뭐 차트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오늘 터진 예. 건가요, 감독님? 예, 오늘 터진 거죠, 네네. 당연히. 그럼 오늘 터졌는데 이게 양봉을 그려놨어요. 예. 그러면 앞전 고가를 살포시 올려놨어요. 살포시 올려놨습니다. 이쪽 보시면 그동안에 3달, 10월 달 동안 계속 저항대가 형성된 자리. 예.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근데 오늘 양봉으로 종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일 날 개장을 하고 나면은 그때 살포시 눌러주면은 거기서 치고 올라가는 파동으로 연결될 걸로 봅니다. 왜 대장주였던 오늘 그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더 강하게 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서울 옥션의 패턴을 본다 하면은 걔도 이제 눌린 구조에서는 바로 N자 파동으로 이어갈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N자 파동으로 간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6,000원에서 6,500원까지는 적어도 내다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기준을 해서 이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시초가에 저희가 공략을 할 수 있을까요? K옥션 같은 그렇죠. 경우? 할수 있다고 시초가에 봅니다. 무조건 예. 들어가는 종목으로. 아니, 임상현 감독님도 아까 K옥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비슷한 이유로 이 선수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건가요? 예, 아니 그 K옥션은 네. 이거 단화를 눈여겨봤습니다. 아, 내 선수 예. 다나를 눈여겨봤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성경희 전문가 감독님의 네. 전략을 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내일 그 K옥션이 수요일 날 갭상승으로 뜨기를
반대.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 싸우셔야 되는 건데요. 경쟁하셔야 네. 되는데. 네. 그 전략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단화를 네. 화요일 날, 그 다음 날 네네. 편입을 해서 한번 맞불 작전을 좀 해야 되지 아. 않겠냐. 하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알도 좋게 보세요? 그래서 단화를 생각하지. K옥션하고 단화라고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네, 정면 승부가 좀 될 것 목요일 같습니다. 날 제가 편입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볼만할 것 같아요. 다날 선수와 지금 K옥션 선수가 맞불이 붙었을 때 과연 어떤 선수가 더 달려줄 것인지 다음 개장을 할 때, 개장 이후에 이걸 좀 관전 포인트로 여러분들도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근데 너무 웃긴 게 ST큐브가 주전 선수로 또 예. 등장을 해줬어요. 예. 이 선수가 굉장히 탐이 나셨군요, 감독님. 예, 그렇습니다. 네. 제 S큐브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평상시에 중장기적으로 많이 했던 방이고요. 네, 노란톡에서는 사실 대박 투자의 전설 시즌 3까지 되면서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 바닥에서 해서 10배 넘게 마디 매매를 좀 해왔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현대바이오서도 바닥에서 발굴을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한국 BNC도 바닥에서 발굴을 해서 리딩을 했던 거의 전설의 했던 방입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 승부주로서 이제는 항암제 쪽이 가진 부분들이 이제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에클론, S큐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이목 전문가님이 네. 우연의 일치지만은 진짜. 또 딱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아오.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됐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S큐브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S큐브는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암세포가 있고 아래에 이제 T세포가 있는 아래에 이제 T세포가 이 부분을 말한 거죠. 그래서 T세포의 현재 PD1하고 그다음에 암세포에 이제 대응하는 PD-L1의 돌기가 만났을 때는 면역 회피가 됩니다. 만약 면역 회피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바로 그 현재 T세포의 항원이 되면서 죽게 되는데, 그런 만남을 그 좀 현재 회피하는 부분들이 되면은 현재 T세포가 잡아먹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 돌기를 PD1에 대한 돌기, 벙어리 장갑을 끼게 해서 못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PD-L1의 돌기를 못 만나게 하는 물질, 이것들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PD-L1, PD-1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면역 관문 억제제를 만들어서 현재 시중에 또 항암제로서 했는데, 그 부분들의 가장 탁월한 부분의 약효를 보이는 부분들이 1세대 부분들이 다음 장을 다음 장을 넘겨서 한번 보면요. 네. 현재 키투르다, 옵티버, 티센트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년에 17조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기적의 어떤 항암제 쪽에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휴미라의 하이복제 특허가 끝났다면서 비상이 걸리면서 네. 어떤 복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그 휴미라도 더 압도하는 그런 것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S큐브가 바로 키트루다의 PD-L1, PD-1의 어떤 그 부분들은 암세포가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체크, 그 암세포의 암 환자가 네. 그거를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도 PD-1, PD-L1 부분들이 30% 이하의 발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S큐브가 했던 그 기전은 네. 그 PD-L1보다 더 뛰어난 2배 이상의 뛰어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큐브가 깜짝 놀랄 시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일상이라는 것 문제점이 좀 있지만은 네.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된다면은 17조를 능가하는 약이다 해서 가장 혁신적인 약이다,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1월 말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임상 결과 델타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해당이 네.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을 보고 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면역관문 억제제의 기술적 탑, 그러니까 전 세계 탑9의 신기술에 있어서는 S큐브가 원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S큐브는 현재 원래 현재 노란톡방에서 발굴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타이밍이 이제는 됐다 해서 이제 오. 편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ST큐브가 정말 지금 영그럽군요. 언제 네. 시세가 자, 분출이 될지. 네. S큐브를 한번 가격적으로 볼까요? 한번 S큐브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현재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네. 이런 상승 삿발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바로 가는 경우가 좀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을 기다리라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 조점에서 보면은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말일 날 마지막 유효 데이터가 임상일상 유효 데이터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재 타이밍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여기는 뭐 중장기 투자는 아니잖아요. 일주일만 그쵸. 행보를 하면은 거의 지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요, 그 타이밍을 본다.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말일날 제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리서 식스맨을 내고하는 어떤 차원에서도 그런 전략 같이 되겠네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지금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복귀를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룰을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안 터지면 그 다음 주까지 식스맨으로 가져갈 종목으로서 ST큐브를 찍어주신 거네요. 예, 다음 주 제가 이제 수익률 1위를 이제 포기하더라도 와.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도록 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월 왕중왕까지 이걸로 한번 뭐 노려보겠다. 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오, 알겠습니다. ST큐브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성동희 감독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K옥션을 가져오셔서 아까 목표가도 대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NFT가 갈 텐데 예. 대장주인 왜 서울옥션을 안 하시고 K옥션을 가져오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이미 서울 옥션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안 가나요? 예, 더 25,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후발주는 한 번 더 이제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락폭이 무상증 때문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상승폭이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K 옥션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 주는 3거래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임상현 감독님도 그거를 이제 리스크로 안고 ST큐브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K옥션이나 이 NFT 관련된 종목들이 1월 말까지 안 움직인다면 혹시 대체제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계속 몰고 갈 겁니다. 이제. 아 그래도 예. K옥션 가지고 갈 예, 거다? 예. 오, 아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혹시나 보고 계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예. 목표가 6,300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이상으로도 갈 수 그 있는 이상으로 갈 수 겁니까?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오,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에타벅스가 뭐 덱스터. 예, 덱스터죠? 덱스터. 예, 네. 덱스터 같은 종목이 10,000원 종목이 예를 들면 뭐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시 10,0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K 옥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요? 차트가 비슷한가요? 이제 성장 동력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아직 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NFT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블록체인하고 거의 연결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차트 자체가 한 번만 설정할게요. 네. K 옥션을 보시면 네. 이전에 보면은 17,000원대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린 종목입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기업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조금 중기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9,000원에서 10,000원. 예, 성장력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하는 박앤셀이다. 아. 예, 박앤셀 가격이니까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하락할 자리도 없고 이제 상승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예. 종목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나 이 예. 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혹시나 또 안 좋은 이슈가 터진다면 예. 고꾸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러질 수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얘네들이 뭐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가 무너진다고 하면요. 네. 우리 종합지수도 무너진다고 보셔야 돼요. 아. 종합지수도. 위험 자산 예, 전반적으로 같이 안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같이 다 하락시켜 버린다. 뭐 삼성전자는 핏도로 막 얘가
예를 들면 4,000원까지 내려간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이미 5만 5천 원 깨져 있을 겁니다. 그런 소리 아우 예.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는 7만 원까지 간다. 얘들은 7,000원, 8,000원까지 간다. 간다. 이론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이 K옥션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 네, 주전 선수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감독님들 금요일 날 모셨으니까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3거래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감독님들 이렇게 거래일이 별로 없는 주에는 예. 저희가 또 수익률 대결을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전략이 시장 전략이 좀 필요할지 두 분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젠틀했어요. 이래요. 예, 예. 맨 퍼스트. 네. 일단 제가 어제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비차익 부분에서 오늘도 종가상으로는 1,500억대가 들어왔고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14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0만 주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요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요리를요? 네, 요리. 어떻게? 외국인들의 요리. 오. 어느 쪽으로 요리를 할 거냐, 상방의 지속 유지.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 6만 5천원, 6만 7천 원까지 상방이 3월 달까지는 지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종합지수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죠. 2,500을 돌파시키는 파동까지 연결될 걸로 저는 충분히 우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파동이 다음 주 수요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나스닥을 끌고 내려오는 장본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파동으로 이어지냐? 그 파동이 바로 150달러나 200달러까지 테슬라가 가는 파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나스닥 또한 11,500포인트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될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또한 삼성전자랑 같이 엮어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이 마감된 걸 보면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예. 생긴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이 시장이 버텨준다면 더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임성현 감독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음 주 경기장 컨디션. 예, 예. 그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나와서 이랬을 것입니다. 금요일을 기다리자. 맞아요. 기억나요. 네. 하죠. 네네. 10일 상승, 환무 11용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요일 날 기다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저는 원리에 그래서 대해서 빨리 가고 정확하게 싶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좀 이야기했는데 네.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10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일에 대한 절반, 상승 추세는 절반 이상 조정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금요일은 반드시 오를 거다. 네. 그다음에 10일 가격의 평균이 11선이다. 그 가격의 평균 10일 동안 거래한 가격의 평균이 11선이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녹화 방송 튼 게 아닙니다. 네. 그대로 그 수요일 날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수요일 날 이제 이번 주에 올랐던 막 그런 요인이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모든 이제 상승장의 모든 부분들은 한번 단기적으로 보면은 10일에서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기 때문에 20일은 종목에 의해서는 현재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가상화폐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제일 먼저 비덴트를 들고 나왔는데 맞아요. 타이밍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둔화되면 될수록 현재 유동성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전 세계 유동성을 부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신호탄이 금 가격 상승 그다음에 비트코인 상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시너지가 효과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주춤 거지만 다시 한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1월 연초의 부분들이 이게 월 사이클이면 한 달에 끝나야 되지만은 연 사이클의 상승이 된다면은 최소한 현재 그 최소한 절반인 6개월 정도는 상승장이 열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서 당연히 월봉상 적산병이면은 2월 달도 양봉이고 다음 3월은 이양 이름에 대해서 음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리고 나서 4, 5월 날 이번 올해 최종 피크를 좀 찍으러 가는 어떤 2단 상승의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전체 다 이야기를 했고 일주일마다 끊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맞아 왔지만 뭐 다음엔 틀릴 수 있지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납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도 금요일을 기다리며라고 시장 정리를 해주시면서 금요일 예고편처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분석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감독님들 지금 열이 오르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처음 해보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잘 수익률 게임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보면서 두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감독님들과 함께 나는 더 종목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왼쪽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먼저 임상현 감독님의 오픈 채팅방 QR코드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은 성경희 감독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동일하게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왼쪽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감독님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감독님들과 함께 오늘도 수익률 대결 펼쳐봤는데요. 지금까지 성경희 감독님과 또 임상현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금요일 이번 주 수익률 대결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의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